그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있을 거고 장동혁 대표도 전당대회가 이제 예비돼 있는 건 아니지만 지도부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는 포괄적으로 정청래와 장동혁의 운명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모르죠. 네.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거고 장동혁은 임기가 남아 있는데 끌어내려지냐 아니냐 이제 이거잖아요. 음. 전당대회가 이번에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8월 전당대회가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의 승리가 이제 나의 지도력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뛰어들 텐데 이번에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의원들 만나기 시작해서 맞아요. 식사 네. 정치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원내대표한테는가 누구한테는 나는 어디 상임위로 가지? 뭐 이런 너무 대놓고 대놓고 돌아간다. 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김민석 총리 나온다고 김민석 나오고 송영길 대표도 지금 나온다고 사실상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고 지금 저기 누구야 김용민 의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돌더라고요. 예, 김용민 의원 나온다는 얘기 있고 여기에 이제 정청래 여기에 한 명 정도 또 뭐 누군가 뭐 우원식 나오는 국회의장 설도 좀 나오고 예, 있는 거고. 뭐 이런 네. 뭐 이래요. 근데 이거 룰을 알아야 되는데 작년에 결선 투표제 도입했어요. 맞아. 예. 네. 그러니까 단일화니 무슨 합종 연행이니 초반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고 표 받는 거 보고 현장에서 우리 아니면 그 며칠 전에 누구 밀어주자. 정하기만 하면 돼. 정하기만 하면 네. 돼. 그러니까 이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 같아. 굉장히 흥미진진. 거의 대선 후보 경선보다 재밌을 것 같은데. 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김용민 후보가 나온다는 것도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정청래 대표와 지지층이 많이 겹치는 상황에서 나와 하더라도 경쟁을 하고 나중에 합쳐주면 되니까 그게 부채의식이 덜할 수 있는 그리고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몰아주면은 그러면 나는 개국공신이야. 당선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많이 나와. 김민석 총리도 네. 당연히 상수를 거론되는데 뭐 두 분의 단일화 가능성도 이미 지금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 인터뷰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좀 미리 나간 질문인데 송영길 전 대표에게 당권 도전하시냐라고 더해서 김민석 총리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김민석 총리하고 상의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뭐 그런 질문을 하느냐 또는 글쎄요 그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게 또 아니라 분명한 분이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원이 바란다면 이런 이야기를 아주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요. 당원이 바란다면 예,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하고의 연대 가능성도 이건 뭐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당권 도전도 이 정도 뉘앙스라면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호남 지분을 송영길 대표가 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실제로 전남 장흥 출신이죠. 그렇게 호남 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송영길 대표 적극적으로 손을 들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100%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이번에 국회의장 때 한번 보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선호투표나 결선투표가 제도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인용한 트위터 같은 경우에 조정식 후보를 명백하게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표심이라는 것이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라는 과정에서도 작동을 한 게 여실히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최근 멘트를 보면 재밌는 멘트가 등장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거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을 뵙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의 진로를 대통령을 뵙고 정한다고 한다는 건데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로 느껴져요. 어떤 거냐? 김민석 총리는 이미 지금 총리를 그만둔다고 나온 상황에서 송영길의 꿈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당대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정가로서 옛날에 외교부 장관을 원하기도 했고 총리 자리가 더 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판을 짤 때 결정적인 요소에 갈 수 있는 길목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를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제안에 따라서 합종 연행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민주당 정당대회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송영길 입각설은 그냥 뭐라고 해야 가능성으로서 초반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당하고 그 이제 공천 받을 거라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뭐 저는 매우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총리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워낙 뭐
이제 그 국무위원으로서 또 할 수도 음.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단일화를 강제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려서 다자구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재밌다. 예. 아니 우리 하호영 기자는 뭐 정청래 대표와도 친분이 두터운 분인데 아, 자꾸 이렇게 찝을 친청이었어? 가까우시잖아요. 또 뭐 청색 입고 친청이었구만. 아니, 그 출입할 때 벌써 네. 몇 년 전인가요? 그때 뭐 고등어 쌈밥 드셨잖아요. 아니 가야 했어. 아, 가야 해서. 친청의 친조국이었어?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 표밭을 오래 다져온 건 맞고 늘 이제 표심을 확인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느꼈던 거는 야 생각보다 정청래가 강력한데 강하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럴 거라고 당연히 친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진청 아닙니다. 예.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이거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내일 그렇죠. 이제 오늘이죠, 방송. 이 시간에 조국 대표의 개소식과 김용남 후보의 개소식이 있는데 네. 이때 메시지를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내느냐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다. 예, 네. 부터 시작해서 이 전북 지역의 선거판까지 봐야 정청래 대표의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예. 여쭐게요. 그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차기 전당대회 대표로서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는 다 열어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혹자들은 정청래 대표를 배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열어두고 다 있고 열어두고 있다. 예, 지금 선거판을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장 선거에서 나온 트위터처럼 어떤 보법이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요. 뉴노멀입니다. 네. 예, 뉴노멀입니다. 달라서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 지분이 표밭을 워낙 호남에서 많이 갈아왔고 뭐 송영길 대표 전남 장흥이지만 김민석 총리도 어머니 지금 전북 익산에 계시잖아요. 뭐 그런 측면까지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기 네. 때문에 좀 두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외부에서 당에서 이렇게 뭐 친명과 친청으로 갈라지고 뭐 이현주 의원 네. 막 공격하고 이런 것과 그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대립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김진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네, 제가 보는 것도 그렇고 들은 들은 얘기에 얘기도, 예, 대통령과 그렇겠죠. 네. 정청래 대표가 뭐 좀 이런 고위 관계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그림자도 못 밟어. 그림자도 못 밟는다. 뭐 실제로 발은 밟을 수 있는 거죠. 모르지 목을 조를 수 있는데 그림자는 못 밟는다. 그 정도로 그렇구나.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 외부에서 이렇게 드러난 거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 좀 과장됐을 수 그리고 있다. 각자의 네. 욕망이 투영된 싸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싸움을 걸어야지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호영 기자의 말에 좀 그 보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누구는 절대 안 돼. 이런 건 없어.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신날 때 옆에서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통합 때도 보면은 당시 여러 가지 그 자기에 대한 지지가 많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선거 운동도 민주당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어떻게 보면 부산에 가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그 옆에 참모를 둘 때 자기가 가장 하이한 기분일 때 로우하게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둬라. 그걸 찾으면 대표가 되고 그걸 못 찾으면 대표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뭐 말씀을 좀 강력하게 역시 드리면서 친하시군요. 네. 진짜 정청래 대표랑 친하시네요. 아니, 좀 안 역시. 친하니까 방송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안 친하니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 친하면 제가 전화하지 그냥 바로 그냥. 예. 짜장면이라 먹으러 가자. 짜장면. 알겠습니다.